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인중개사의 보수효율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 중개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얘기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이거 과연 중개수수료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중개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개해서 들어가 보니까 물건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과도한 중개수수료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상한요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수요율의 상한요율도 있고 또 상한액도 한도액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례는 뭐냐면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민원 제기하셔도 되고요.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법에 있는 중개수수료 한도를 넘어서 돈을 달라고 할 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 또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줬다면. 또 하나, 공인중개사가 책정한 보수율이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않는데 좀 너무 비싸. 한 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비싸다. 이 경우에도 감액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감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안 받아주면 당연히 법원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상정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위임 업무를 처리하기는 경과다 난이도, 그 다음에 이 원고가 본인이 다 일을 한 거야. 사실 중개사는 거의 일을 안 하고. 이런 경우에 수수료, 둘 사이에서 정한 수수료 1,200만 원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그래서 850만 원까지 낮춰라 라고 하는 판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공인중개사가 처음에 중개수수료 외에 자꾸 돈을 요구해요. 뭐냐 하면 뭐 컨설팅 명목으로 뭐 자기가 이 지역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권유를 해주는 과정에서 자꾸 뭐 컨설팅 명목으로 해서 원래 중개수수료율 이외의 돈을 요구를 한다. 근데 이런 행위도 사실은 다 상인이랑 관계된 행위고 보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인중개사의 그 중개 행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넘거나 한도 보수 상한선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 부분도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나중에 형사 고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든 수수료를 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개 의뢰인이 중개수를 지급하지 않아.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당연히 뭐 지급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계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중간에 일은 열심히 중개사가 일을 했는데 결국 매매계약이 체결이 안 됐다고 돈을 안 주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중개사 입장에서는 한 푼도 못 받는 거 억울하잖아. 그때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한 일의 양에 따라서 보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의 금액, 그러니까 그 일의 진척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유가 A랑 B랑 중개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A와 B를 각각 다 공인중개사가 맡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 일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계약이 안 됐어. 그럴 때면 거의 뭐 9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누구냐? 한 사람이 양쪽을 다 했다 그러면 양쪽 사람에 대해서 다 보수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개가 완성됐을 때 지급하는 것이긴 하지만 매매계약서 다 썼을 때, 그리고 다 그 종결이 됐을 때 그때 주는 거고 잔금까지 다 지급이 됐을 때 지급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간에 일을 다 해놓고 시켜놓고 안 했을 때는 중개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매계약 당시 체결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물건의 표시에 대한 방향란이 남서향으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이 경우에 매수인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냐면 중개업자의 책임을 60%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60%를 인정하는데 그럼 어디 부분에 대한 손해액이냐, 그러니까 뭐에 대한 60%냐라고 하면 매수인이 지급한 집이 그 10억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북동향 집의 적정 시가는 그 5천만 원이었던 거야. 그럼 5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 그게 손해라는 거지. 그거의 60%를 중개사가 물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것도 보면 다액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기가 맞춰져 있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별다른 설명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임대차 보증금을 대부분 못 받았어. 90%를. 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30%를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액은 뭐냐? 손해액은 이 임차인이 못 받은 수령하지 못한 보증금 90% 금액 거기에 30%를 공인중개업자가 물어줘라 라고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인인데 자기가 임대 행세를 한 거야. 내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그 사람한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어. 근데 그거를 중개해줬네 공인중개사가. 근데 그 사람이 임대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진짜 소유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임차인 말만 믿고 그냥 이 사람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계약하는구나 라고 그냥 자기도 그냥 만연히 믿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 줬을 때 중개업자의 책임을 80%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액은 회수하지 못한 그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 날린 돈 있잖아요. 그 돈의 80%까지도 책임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50%냐 30%냐 80%냐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대체로 이 어떤 행위를 실수를 했느냐, 그러니까 중개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확인을 안 했다 그러면 손해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그 돈을 낼 돈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어디다 청구를 하냐면 이 대체로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해놓은 공제금에 대해서 청구를 해서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들, 그러니까 손해를 보신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해서 공제금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끝내기 전에 공제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공제금 청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들은 만약에 지금 중개인 일을 하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중개사가 돈이 없으면 지금 중개 의뢰인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 개인의 경우, 그러니까 개인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제가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가입 금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의 공제에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단위가 보통 개인은 1억 원, 2억 원이 있고 법인은 2억 원, 4억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한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제 가입자가 가입한 공제 기간, 그 공제 가입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공제 가입 시 중개사가 1년, 2년, 3년, 5년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을 해주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 1년, 2년짜리 가입해서 4억짜리를 가입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4억 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모든 중개인에 대해서 4억 원까지 배상해 준다는 게 아니라 중개 의뢰인 수 또는 중개 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모든 그 공제 기간 동안 입힌 손해액에 대해서 4억 원까지, 아니면 또 공제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면 1억 원까지만 배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개 의뢰인들의 수나 중개 계약 건수나 손해액에 관계없이 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고를 쳤어. 뭐 한 명의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한 여러 건수에 대해서 손해액도 뭐 10억이다 그러면 그거 다 못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만약에 공제 청구가 들어오면 그 중에 청구 액수에 따라서 비례를 해서 배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 줄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상 범위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에서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을 잘못 기재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 60%, 그러니까 3천만 원의 배상을 지게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 손해가 5천이라고 5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공인중개사의 과실 비율이 60%니까 그 60% 곱한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는 거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 청구가 들어오면 상황이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청구 들어와서 가져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공제조합에 가입된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청구 들어왔을 때 금액이 공제에서 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찼을 때는 안분해서 비례를 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제
그 절차를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드리고 갈 거는 공제금 지급 절차입니다. 그 공제금 지급 절차는 중개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 통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양쪽이 합의를 하거나 해서 화해조서, 그 다음에 또 뭐 화해조서, 그리고 판결문들이 나오거나 합의서들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공제금 청구를 그 중개 의뢰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는 심사를 합니다. 무조건 뭐 양쪽에 그 공인중개사랑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 금액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공제협회에서 아마 공제금 지급 심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제 협회에서 중개 의뢰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돈 지급하라라고 해서 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공제금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 만약에 양쪽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서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금 지급 절차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개 업무하다가 피해가 많이 생겼다. 그리고 또 그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 보수를 요청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소송도 할 수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또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너무 심한 경우에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드리는데 중개수수료율이 개편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